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크랩의 토익 강사 최사입니다. 우리 적중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11월 25일 시험을 위해서 좀 빡시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0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좀 어려워요. 오늘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0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ABC를 봤을 때 모조리 다 어휘 문제로 들어간 상태인데 solu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해결이란 뜻도 있고 용매나 용액이란 뜻도 있죠. cause는 원인, aim은 목적, restoration이라고 들어가면 등록이란 뜻으로 좀 기본적인 단어들로 구성되어져 있긴 합니다. 자, 이 introductory class의 무엇은요? 라고 해서 주어에 써야 되는 명사 자리 되겠죠. 요가의 기본을 초보자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수업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으니까요. 정답은 aim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102번. 야가 이제 문제예요. 벌써부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쳐둔 부분을 보시면은 next Wednesday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next Wednesday를 보자마자 아 이거 미래네 하시면서 will bring이라고 들어가시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별표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보이는 요 ask예요. ask를 볼 줄 아셔야 돼요. ask를 딱 보면서 이거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제추요주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추요주명. 가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거 물어봐요. 제가 뭐일 것 같아? 이러면은 보통 제안 이런 식으로 또 해주시고 추는 뭐일 것 같아 하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추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추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안, 추천, 요구, 주장, 명령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요렇게 생긴 단어들이 있어요.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추천하다, recommend, 요구, require, request, ask, demand, 주장은 insist, urge, 그리고 명령, order, command.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뒤에 대시 나오고요. 그리고 주어를 쓰시고 너무 중요한 거 should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 썼을 때 should를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들어간다고 해도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시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겠죠. 왜냐면 앞에 조동사가 생략된 경우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성립되는 경우일 때 이 제추요주명이라는 법칙이 쏙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너가 포트폴리오를 of your artwork, 당신의 작품의 포트폴리오를 인터뷰에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갖고 와야 합니다라는 당위성이 들어가 있으므로 제추 요주명의 법칙이 쏙 들어가서 that을 쓰고 주어를 쓰고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인 D번이 정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어렵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것도 해야 여러분 실력 많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적중 특강은 약간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어보실 겁니다. 정답 D번 잡아주시고요. 자, 10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보시면은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recently, precisely, clearly, formally 라고 해서 ABCD 어휘 문제로 들어갔는데 일단 over the last에다가 박스 한번 들어가 주시고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이라고 할 때 어떻게 써요? For the last 5 years 이렇게 쓰죠. For the last 5 years. 자, 이때 last 대신에 past를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for 대신에 over를 써도 되고 in을 써도 되고 during을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가장 중요한 건 요 단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지저분한가? 요 단서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완료를 써야 되는 거다. 현재 완료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has와 improved라고 해서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이미 들어가 있죠. 여기서 끝나셔야 돼요. 여기서 끝나시고요. 가장 적절하게 해석되는 걸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해석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result of on-the-job training, 자, 이 트레이닝의 결과로서 우리 인턴의 퍼포먼스는 improved over the last 6 months, 지난 6개월 동안 개선되었습니다. 트레이닝의 결과로서 인턴들의 수행 능력은 엄청나게 분명히
명확히 증가되었습니다. 정답은 C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죠? recently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recently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현재 완료랑 recently의 짝꿍은 되게 좋아요. 원래 recently 들어가면은 현재 완료랑 쓰거나 과거 시제랑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이미 뒤에 over the last라고 해서 지난 뭐뭐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될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어로 지난 6개월 동안 최근에 개선되었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개선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의미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A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도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정답 C번 잡고 넘어갈게요. 104번. 이런 건 그냥 가셔야죠. No later than. 비교급 표현 중에 하나죠. 늦어도 언제까지는 4월 21일 목요일까지는 도착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no longer than.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게 라는 표현도 같이 하나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In order to, if not for, so that regarding. 얘네들은 뜻보다도 뒤에 뭐가 오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in order to 같은 경우는 in order to do 라고 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if not for, for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와야 되고요.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절 접속사로 뒤에 주어 동사 나와줘야 되고 regarding은 전치사로 들어가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뒤를 봤을 때 all the feedback 이라고 명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쌤 얘가 주어고 sent가 동사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나 지금 sent는요. 여기서부터 뒤에서 앞에 있는 피드백을 수식하고 있는 걸 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내다라는 send는 대표적인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필요해요. 그런데 목적어가 없이 전명구 찌끄레기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얘는 지금 PP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명사가 있는 거니까 동사 원형도 아니고 주어 동사도 아니고 B번이랑 D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구나가 먼저 정리가 되시겠죠? 거기서 하나 더 바로 얘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would have PP라고 해서 가정법의 한 동사 형태죠. 자,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The popularity of the game would have remained unknown to its creator. 그리고 all the feedback sent in by some enthusiasts. 게임의 인기는 게임의 인기는 would have remained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을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면 그 열정자들, 우리가 그 열성적인 사람들을 enthusiast라고 표현을 해요. 몇몇의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피드백이 보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석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정답은 B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if not for 이라는 게 뭔지를 간단한 예문 하나만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If not for the article, 그 기사가 없었다면 클로이는요 would not을 붙일게요. have known the truth. 클로이는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기사가 없었다면 클로이는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가정법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사실 if not for 이라는 건 크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얘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정법에서 볼 수 있는 동사의 형태가 함께 나오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딱 좋아요. 어차피 가정법 문제가 1년에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106번 들어갈게요. 별표 쳐주시고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게 언제 어떤 시험에서 나오든지 간에 꼭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ich랑 where이랑 what이랑 whose가 들어가 있고 앞에 전치사 in이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이거 전치사의 관계 대명사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봅시다. I have sent you my revised manuscript. 저의 개정된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원고라는 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사물명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잘 봐요. I have added an entirely new opening chapter이라고 해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들어가 있지만 요 in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이 in은 뒤로 보낼 수도 있긴 하죠.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니까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되면서 자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 다 필요 없고 쌤 그냥 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요. 푸는 방법만 있으면 좀 알려주이소 할 수 있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앞에 사람의 명사가 들어가고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whom이 정답이고요. 사물의 명사가 들어가고 전치사가 들어가게 되면 which가 정답입니다. 지금 전치사 보이시고요. 그 앞에 manuscript이다라고 해서 사물 명사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라고요? which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사람 명사 들어가고 전치사 들어가면은 whom 정답 들어가시면 되고 사물 들어가고 전치사 들어가게 되면은 which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잘 풀고 오십시오. 자, 107번 들어가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why랑 with랑 how랑 of가 들어가 있어요. At yesterday's meeting, 어제자 회의에서 the founder of C Furniture, 컬튼 가구의 우리 설립자는 signed a contract이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목적어까지 들어간 상태죠. 누구랑 계약을 했을까요? 이 회사랑 한 거죠. 야도 대문자 대문자, 여기도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with라는 전치사 들어가는 게 해석적으로도 좋고 뒤에 어차피 회사 딱 하나 들어가 있는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는 누구 쓰는 거다? 전치사 쓰는 거니까 with 전치사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08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셨습니까, 여러분? 딱 봤을 때 any가 형용사죠? 어머나? 그리고 individuals가 명사죠. 여기까지가 주어고 may apply가 동사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명사는 누가 수식하는 거다?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니까 ABCD 중에 또 다른 형용사를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딱 봐도 interest라는 거는 관심을 가지다. 다시 말해 감정의 형용사죠. 우리 감정 형용사는 ing나 pp로 표현할 수 있는데 토익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다? 사물을 수식해주는 경우는 ing를 쓰는 거고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는 주로 뭐를 쓴다? pp를 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토익에서는 감정형용사 별로 틀릴 일이 없으세요. 영화 많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저도 되게 영화를 많이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영화를 봤다고 칠게요. 영화 자체가 되게 재미있으면은 interesting movie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물을 수식하게 될 때에는 앞에다가 ing가 들어가는구나. 지금 여기는 individuals라고 해서 개인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수식하는 감정 형용사 pp 정답은 D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9번 들어갈게요. 자, 이 H라는 사람이 has spent much of her life. 그녀의 인생을 되게 많이 보냈대요. spent라는 거는 보통 이제 비용이나 시간 따위를 쓰다, 소비하다, 보내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녀의 인생을 보내다. 어떻게 인생을 보냈을까요? 일단 완벽한 문장 저기서 다 끝났어요. 여기서 완벽한 문장이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동사를 쓸 순 없죠. 조금 더 볼게요. around the country 뭐 전명구 들어가 있는 상태고 as a pianist 또 전명구죠. and 등위 접속사 연결하면서 she, 이 Miss H라는 주어가 중복되니까 생략되고 has never settled down이라고 해서 동사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겠어요. 여기도 동사가 있고요. 여기도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하나가 필요한데 여기 접속사 계산했죠.
그럼 접속사 하나에 동사 두 개까지 포진 딱 돼가지고 완벽한 문장 잘 만들고 있으니까 또 다른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 좀 버려주시고 우리 이렇게 끝나는 사람 명사, 모든 사람 명사는 한 명이면 앞에다가 어를 붙이거나 여러 명이면 뒤에다가 s를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니까 또 치우고 그 다음 C번이랑 D번 남아있는 꼬라지를 딱 보니까 분사 문제입니다. 분사.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이 life를 수식해주는 분사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앞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상관없이 완전한 문장이 들어간 상태에서 너 ing 고르고 싶어, pp 고르고 싶어 라는 분사 문제가 들어갑니다. 뒤에서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할 경우에는 항상 뒤에 따라 들어가는 식구가 있어요. 쌤은 식구라고 표현을 해요.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단어가 한 단어가 들어가든 여러 단어가 들어가든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사라는 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는 식구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다 싶으면 ing 정답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식구가 어머나? 자, 여기 있는 식구가 목적어가 될 수가 없는 전명구나 부사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pp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딱 보겠죠.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고 나는 여기다가 ing랑 pp 중에 뭐를 쓰지를 고민하시면서 식구를 쫙 보니까 전명구 찌끄레기로 들어갔어요. 이거 전명구니까 나는 pp 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분사 문제를 풀 때 여기 들어가는 단어가 자동사의 성격을 가질 때에는 100% ing만 정답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travel이라는 단어는 여행 가다, 여행하다라는 자동사로서 얘는 무조건 ing 정답입니다. 정답은 D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얘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분사 부분에서도 학생들이 정말 질문 많이 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지금 좀 뭐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많이 어려우시다면 조금 더 공부하셔서 적중 특강도 100%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D번 잡아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110번 들어갑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살짝 어렵죠. The last week of December, 12월의 마지막 주는 is라고 해서 동사 들어갔고요. 주어, 동사까지 나온 상태예요. 뒤에 있는 구조를 보니까 어머나 this form, 주어랑 will most likely notice라고 해서 동사가 또 들어갔네. 내가 딴 거 몰라도 항상 뭐라고 했다면은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하나를 더한 게 누구의 개수다, 동사의 개수다라는 걸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 눈에 동사가 2개가 있으면은 최소한 접속사 몇 개는 나와줘야 된다. 1개는 나와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ABC들을 보시니까 지금 접속사처럼 생겨먹은 WH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접속사를 쓰고 싶긴 합니다. 자, 12월의 마지막 주는요, is 하면서 보어 자리에다가 쓸만한 접속사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잘 보시긴 하셔야 돼요, 여러분. This firm will most likely notice fluctuations in overall consumer spending. 12월의 마지막 주는 어떤 주였다면 전반적인 그 소비자 지출에 있어서 그 회사가 fluctuations라고 하면은 변동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 변동이 will most likely notice. 이 회사가 좀 잘 알아볼 것 같다라는 그 시기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뒤에 주어 쓰고요, 동사 쓰고요, 목적어까지 들어가서 완전한 문장이 들어갔어요. 이 what이라는 거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죠. why는 완전한 문장을 쓰고요. how도 완전한 문장을 쓰고 when도 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얘는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정답은 D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사실 여기는 the time이라는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할 때는 앞에다가 the time 들어가게 되면은 when이라는 관계부사를 쓰고요. 예를 들어 the reason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why를 쓰게 되죠.
그리고 또 뭘 써요? The place, 장소 같은 선행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where이라는 걸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방법이다라고 해서 the way 들어가면 how라는 걸 쓰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에 있는 the way랑 how는 무조건 따로 써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그래야 되는 포인트고 나머지는 같이 쓸 수 있어요. The time when, the reason why, the place where 쓸 수 있지만 요 둘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the time을 생략하고 when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모르셨던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111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너는 대명사, anytime 부사 명사 될 수 있고 never이랑 quite은 부사입니다. have, pp 사이에다가 적절한 부사를 넣어줘야 되는 자리죠. A번 먼저 버리도록 할게요. 너는 어떻게 외우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넌 대머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대머리 그러니까 대명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유치하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유치할수록 빨리 외워지니까 빨리 암기해주시고요. Anytime, never, quite 해석 들어갑시다. 자, Midwest에 있는 farmers, 농부들은 are concerned, 걱정합니다. Because market demand for corn, 옥수수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has been lower than it is now.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낮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현재보다 더 낮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이 최악인 거예요. 수요가 가장 낮다라는 걸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10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2번 들어갈게요. 112번 문제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러분도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아직은. 근데 계속 문제 푸시다 보면은 또 틀리고 리뷰하고 오답하시다 보면 점점 보이시게 될 겁니다. From ing라고 해서 우리 보통 많이 쓰죠. Prevent A from ing. 뭐뭐 하는 것을 예방하다, 막다라는 표현으로 B번 정답 들어갈 거고요. 해석도 뭐 해보시면 돼요. 정부 빌딩 규제는 are preventing, 막고 있습니다. 이 호텔로 하여금 그들의 연회장을 확장시키는 것을 정부의 건물 규제가 막고 있습니다. 정답 B번 잡으시고 113번 들어갑니다. expand 보자마자 바로 into 나와야죠. 어디로 확장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니까 10번 정답 잡으시고요. 넘어갈게요. 114번. Once Miss B had completed the product prototype. B라는 사람이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원형을 얘기합니다.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원형 말고 이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초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상품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면 investors, 투자자들은 tested, 완성하고 나서 우리 투자자들은 실험했습니다. The device, 장비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쓸래가 문제예요.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고 주어 쓰고요. 동사 쓰고요.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콤마 한번 싹 잡았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investors 주어를 쓰고 tested 실험했다. 뭐를? 장비를.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 또 들어갔어요. 우리가 완벽한 문장 다음에 빈칸 처리 같은 거 들어가고 어차피 뒤에는 before evaluating its strength 전부 다 전문구 찌끄레기니까 여기는 뭐밖에 못 들어갑니다. 부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ABC를 봤을 때 부사 모양이 아니죠. 자, 1, 2, 3, 4, 5형식 완전한 문장 다음에 밑줄 들어갔을 때 ly로 끝나는 부사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무슨 self로 끝나는 제귀대명사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제귀대명사의 강조용법이다라고 하죠. 강조용법은 부사처럼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 그 장비를 테스트하는 거는 투자자들이 직접 테스트하는 거죠. 투자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죠. 그들 스스로 장비를 테스트한다라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themselves라고 A번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뭐 Mr이라고 들어가면 himself 정답이고 Miss 한 명 들어가면 herself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A 잡고요. 1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I, my, me, mine 들어가 있는 상태에 The resumes I sent you yesterday belong to the candidates 그리고 plan to hire 이라고 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sent, belong, plan
세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세 가지가 바로 무슨 사다? 동사예요. 많이 어렵죠? 자, 그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접속사의 개수에다가 한 개를 더한 게 동사의 개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 몇 개 나와줘야 된다? 2개 나와줘야 되죠.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The resumes I sent you yesterday belong to the candidates. 그리고 plan to hire.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WH나 TH로 시작하는 접속사가 보이지가 않죠. 아, 그럼 얘는 뭔가 생략됐구나. 접속사 생략을 되게 단독으로 자유롭게 잘하는 대표적인 친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여기 보시면 The resumes, 이력서는 이력서인데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해서 뭘 보냈는지가 없어요. sent라는 건 대표적인 사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2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목적어 하나 쓰고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that이나 which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봤어요? 이 문장 어려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내가 니한테 보내준 그 이력서는 belong to, 야가 이제 동사, 본동사가 나온 거죠. 누구누구에게 속합니다. to the candidate. 후보자들에게 속하는데 하고 또 뭐 써야 되지 하고 봤더니 plan이라고 동사가 또 나왔어요. 우리 plan은 대표적인 무엇을 계획하다 타동사로서 목적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걸 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투부정사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to 다음에 hire를 썼어요. hire는 무슨 뜻이다? 고용하다. 해고하다는 뭐예요? fire. 그죠? 다시 해고하다, fire. 고용하다는 hire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누구누구를 고용하다. 누구를 고용하다.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고용하다라는 건 야도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타동사에다가 지하물이 to를 갖다 붙였다고 할지라도 얘는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뒤에다가 의미상의 목적어로서의 어떤 명사 따위를 써줘야 되는데 어머나 여기 보세요 여러분 뒤에 명사가 없죠. 아, 그럼 얘도 목적어가 없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candidate를 수식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또 생략된 구문인 겁니다. 많이 어렵죠. 자, 그럼 대시 생략이 되고 여기는 주어 자리가 될 겁니다. 주어 자리.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다가 쓸 수 있는 주격의 I가 정답이 되는 거죠. 많이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차근히 볼게요. 그러니까 the resumes라고 해서 얘가 지금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I sent you, 제가 당신에게 yesterday까지 끊어드릴게요. 어제 보내드린 이력서.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상태고요. belong이라고 해서 본동사가 나왔고 to the candidates까지 완벽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면서 이 자리는 주어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뒤에서 앞에 있는 candidates를 수식하게 되는 거죠. 주어 자리에는 주격의 대명사인 I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하셨으면 구조 분석이 잘 되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 안 되셨다면 구조 분석이 아직 좀 어려운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분이 약하신 거니까 그 부분 찾아가셔서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6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푸실 겁니까? whoever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가야 돼요. wherever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whatever가 whichever 역시나 불완전한 문장을 끌 수 있죠.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고 싶으면 명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잡고 들어가 볼게요. 자, 차량들은 주차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 눈에는 일단 완벽한 수동태 문장으로 끝났고요. 우리의 건물 거주자들은 찾을 수 있어요. 공간을 이라고 대표적인 몇 형식, 뒤에 사병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있죠. 그럼 완전한 문장이랑 어울리는 wherever를 넣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니까 차량들은 주차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건물 거주자들이 어디든지 간에 공간을 찾는다면 이라고 들어가죠. wherever 정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풀었었던 그 관계 부사 문제랑 관련되어 있어요. 잘 봐요. The blooming of the cherry blossom trees. 벚꽃의 blooming은 그 꽃이 피는 것은 is the 뭐뭐입니다.
더라고 해서 관사 들어갔으니까 나는 관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고 싶어요. ABCD 보시면서 어차피 명사는 D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쉽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구조 분석을 해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예요. rush이라고 하면 어디로 돌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벚꽃나무가 피는 것이 관광객들이 블루 크레스트 내셔널 파크로 그렇게 이른 봄에 rush하는 이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해석은 해석인데 동사 두 개가 있는데 접속사가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the reason 다음에 why라는 관계부사를 쓰고 뒤에다가 완전한 문장이 들어갈 건데 the reason을 그냥 썼기 때문에 why를 뭐 해버린 거다? 생략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오히려 when을 보여주고 그 앞에 들어가는 the time이라는 선행사를 생략했었죠.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정답 D번 잡아주시고 여기는 Y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ost customers have found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뭐뭐라고 여깁니다. it 그것을 뭐뭐라고 여긴다. legible, beneficial, abundant 그리고 accessible 해석 좀 들어갈게요. legible은 말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또렷한 알아볼 수 있는 이란 뜻이고 beneficial 유익한 abundant는 풍부하고 많은 이란 뜻으로 들어가죠.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란 뜻인데 많은 고객님들은 한 달 동안의 trial membership 한번 써보는 것, 체험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달 동안의 체험판을 하는 것이 계약을 바로 서명하고 작성하는 것 이전에 체험판을 써보는 것이 뭐하다고 여긴다? 유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beneficial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9번 들어갑니다. dim 동그라미 들어가시고 dim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expansion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호 자리가 되겠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는 형용사를 쓰거나 명사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써줄 건데 물론 C번과 D번이 명사가 맞기는 합니다만 A번의 형용사도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자,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는 걔가 수식해 주는 거랑 동격의 관계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은 목적격 보호잖아요. 그럼 목적어랑 봐야 되는데 확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가능 혹은 확장 자체가 불가능함과 동격은 아니죠. 외계인이 있어. 외계인이 말하고 야 확장이 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장은 불가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동격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명사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A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사장은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정답 A 잡아주시고 마지막 120번 들어갈게요. 로비에다가 자전거를 저장하는 것은 is discouraged, 권고되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빌딩 매니저에 의해서. 마지막 문제는 정말 이제 쉽게 수동태 뒤에다가 써두는 행위자의 표현인 by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쉽게 by가 나왔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으시죠? be interested in,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이런 식으로 수동태 다음에 외워야 되는 전치사들까지도 꼼꼼히 암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번 이 11월 25일 적중특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많이 연습하시라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포인트가 좀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단독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계부사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자체를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아직 많이 어렵다 싶으시다면 괜찮아요. 앞으로 조금 더 배우고 공부하시면 분명히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또 다른 강의에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